63쪽에 밑에 양갈로 이번에 결정고시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출제입니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되는 보는 경우. 자, 그래서 이런 고시까지 해야 돼요. 1번에 항만법에 의한 다음에 출제입니다. 항만구역으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줄치고 2번에 어촌의항법에 의한 다음에 줄칩니다. 의항구역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그러면은 1번이나 2번은 무슨 말인지, 자,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자, 어느 해안이 이렇게 있는, 자, 도시지역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도시지역이다. 자, 여기에는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넣고 싶어요. 자, 여기에는 조그만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의항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항만구역으로 지정해요. 그리고 여기를 자, 의항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이 자, 이 공유수면이죠. 바다예요. 여기에 이제 자, 부두가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항만구역이 지정되면 여기 큰 부두가 들어오고 여기에 의항구역이 지정되면 조그마한 의항이 조성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도시에 연접된 이 공유수면, 이 부두가 들어올 이 자리는 자, 결국은 항만구역이나 의항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곧 부두가 들어오기 때문에 육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이 필요한데 도시지역에 연접된 이 공유수면이라면은 이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보자?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고시된 것까지 뭘 해주겠다? 의제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산업이침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줄치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자, 이런 산업단지는 장차 공업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어느 지역까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다 씁니다. 농공단지는 제외라고 썼어요. 농공단지는 도시를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의 조그마한 공단이에요. 도시가 아니다 이 뜻이.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되면은 공장시설이 들어오죠. 장차 공업지역이 되니까 도시까지 보자 이 뜻이. 4번에 택지개발지구 줄치고 택지개발지구는 장차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거지역이 될 거니까 도시적으로 결정을 된 보자 이 뜻이. 5번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줄치입니다.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관로안에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어떻습니까? 제외합니다. 이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장차 공업지역이 됩니다. 이게 뭐가 들어오느냐?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업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도시지역까지 결정된 거 봅니다. 단 수력발전소 같은 데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자,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어떻습니까? 제외합니다. 자, 수력발전소는 어디에 있어요? 댐에 있죠. 댐 주변에. 댐 주변에 가보면은 도시지역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왜? 댐이 지진으로 붕괴되면 수몰돼 버리죠. 그래서 수력발전소 같은 데는 제외합니다. 예. 주로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곳일 때는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일 때는 장차 공업지역이 되니까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관리지역 안에서 용도적 지정 특례라고 되어 있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는 경우 자, 밑줄 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줄치고
이연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대는 보는 경우 줄칩니다.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당의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줄 쳤어요.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관리지역에서 자 인정되는 특례입니다. 자, 관리지역 밖에는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도시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용도지역이 뭡니까? 관리지역이에요. 자, 관리지역을 이제 벗어나야 여기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관리지역이 에워싸고 그 외곽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들어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 진흥 지역일 때는 무조건 어디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보전산지로 지정되면은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 보전산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무조건 농림지역이에요.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관리지역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이 농지 농업진흥지역 아니죠? 자, 관리지역에 있는 이 산지 보전산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관리지역에 있는 이 농지에 자, 여기다가 농업진흥 지역을 딱 지정한 순간 이 농지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으로 자동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산지, 자, 보전산지 아닙니다. 그런데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순간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지정된다. 결정고시된 걸 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여러분이 난주 중개업을 하다가 관리지역 같은데 이런 농지 같은 거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니까. 자, 농업진흥지역 같으면 상당히 행정이 까다롭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투자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뭐 매물이 산비탈에 밭이 하나 나와 있고 또 도로를 끼고 있는 논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어디는 삽니까? 도로 끼고 있는 논을 당연히 사지. 그걸 딱 국가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 딱 내 사고 조금 있으니까 몇 개월 뒤에 공문이 하나 나오죠. 네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테니까 니는 어찌 생각하노? 이렇게 또. 그러면 안 된다 하죠. 그래도 지정해버립니다. 지정하는 순간 무슨 농림지역이 행위자는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농사 안 지으면 어떡합니까? 뺏어갑니다, 나라에서. 농지 처분명령 내리죠. 처분명령 내리면 그거 안 지키면 예행강점 들어오고 예행강점 내다 보면은 결국은 농지가 국가로 귀속되어 버려요. 예. 그렇게 뺏어갑니다. 그거 하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나중에 관리지역가가 이런 농지 같은 거 투자할 때 어설프게 하면은 딱 그 짝이 됩니다. 자, 산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이 있는 거 사면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산에 나무 별로 없는 거 샀다 이거예요. 사니까 역시 산림청에서 공문 날라옵니다. 이 산에 나무 좀 심자. 안 된다 하죠. 그 가보면 뭐합니까? 나무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했죠. 반드시 뭐 정합니까? 보전산지 정해요. 정한 순간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버리고 내 산이다 국가산이다. 국가산이 되어버립니다. 네. 나는 내 산에 가서 돌 하나 나무 한 뿌리 풀 한 포기 손댄다 못 댄다? 손대면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돼 버려요.
아니 내 산인데 손 못 댑니다. 자, 우리가 산이 있죠. 이거 산지예요. 산에 나무 있고 바위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산림이래요. 자, 그래서 산지는 자기 명의가 될 수 있지만은 산림은 개인 소유 된다 안 된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 손도 못 대요. 그것도 고스란히 나라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관리적 같은 데 가서 농지나 산지 투자하는 것은 딱 이 케이스에 걸리들기 딱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농지를 살려면 뭘 사야 되느냐? 얄궂은 산비탈에 밭 같은 거 사세요. 뭐 도로 낀 거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품없는 밭 이런 걸 사놔야 그래도 농업진흥지가 안 하죠. 산지 돌산 아니면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뭐라고요? 그럼 농림 잘하는 게 보전적인데. 그래서 관리지역에 가서 산을 살려면 돌산 아니면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괜히 그거 샀다가는 딱 저짝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예. 어디 부동산 중개하면서 내가 자신 없는데 무리한 투자를 하면은 무리한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명언이에요. 무리하면 무리하게 딱 대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함부로 농지나 산지 손대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지역노면 통보는 버리시고 용도지역 환으로 가서 위 1에 2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될 경우 갈로 떼놓으시고 이 법 다른 법률에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줄칩니다.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가 첫째 줄 끝에 갈로 하나 줄칩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될 경우 좋다. 제외된다 해놨죠.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될 때는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로 환원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4번의 기득권 보호는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자, 용도지역 안에 행위자로 갑니다. 자, 용도지역의 행위자라는 것은 여기에 일반 기준이 있죠. 자,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세부적으로 종류가 총 몇 가지입니까? 21가지죠. 자, 그래서 21가지 용도지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 표로 되어 있습니다. 표 21개. 건폐율도 21개, 용적률도 21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원칙이라고 해놨죠. 대통령령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을 정함에 있어서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의하고 밑에 2번, 3번은 버리시고 양갈로 2번에 건축 제한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의 예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용도 지역이 정되면은 지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 종류 있죠.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가 총 몇 개다? 21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번부터 시작해서
자, 82쪽까지 21.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까지 총 21개죠. 이 표도 시험에 나옵니다. 노는데 못 맞춰요. 예, 그래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시험이 노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홀수해 나옵니다. 홀수해. 그럼 여러분 시험 몇 해요? 홀수해네. 그럼 노겠죠. 오래 놉니다. 오래. 그래서 오래 놓으면 못 맞춥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 문제다 싶으면 딱 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빨리 다른 문제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멍하니 앉아가지고 한참 뒤다보고 앉아있으면 또 와야 되죠. 예. 그래서 시험 칠 때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만 신경 딱 해서 제 말소리가 기억이 나야 돼요. 제가 이런 거 놓으면 틀리라, 못 푼다 그런 말이 머릿속에 탁탁 떠올라야 되죠. 그런데도 그런 거 안 떠올라. 멍하니 앉아가 보고 앉아있다. 그래가 시험을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50분 걸렸다. 또 와야 되죠. 예,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 그래서 맞추기 힘듭니다. 여기는 한 번 냈던 거 있죠. 다시는 안 내요. 그래서 낼 때마다 워낙 낼 게 많으니까 새로운 거 계속 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표를 보시면은 일종 전용 주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전국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전국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자, 그 오른쪽 칸에 도시공객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다 이 뜻이에요. 해당 지자체 조례 정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못 맞춥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교재에 82쪽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죠. 건폐율의 의의는, 자, 밑줄 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갈로 띄어놓으시고 비율을 말하죠. 자, 공식은 그 밑에 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앉은 면적이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건폐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짜리 대지면, 자, 여기 건축물이 앉아있죠? 건축물이 앉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은, 이 건축 면적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50%죠? 그래서 건폐율이 50%다, 이 뜻이에요. 주어진 대지 면적에, 자, 건축물이 앉은 면적이 대지 면적의 절반 앉아있다, 이 뜻이에요. 또 주어진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건축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에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공식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용적률이다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 하는데,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라 하죠. 자, 그럼 나타나면은 여기 200제곱미터짜리 대지다라면은 건물이 앉아 있으면은 건물이 앉은 각층 바닥 면적이 100층짜리입니다. 100제곱미터.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400. 400은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200제곱미터. 2배죠. 용적률이 200%다 이 뜻이에요. 자, 주어진 대지 면적의 2배가 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각 층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면 4층까지 올라가죠. 50으로 하면 8층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이 100%라면 주어진 대지 면적의 1배가 쌓여졌다는 뜻이에요. 용적률 1000%는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배? 1000%는 10배가 쌓여졌다는 뜻이죠. 200의 10배는 2000이죠. 바닥 이제 100을 하면 20층까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용적률은 간단하게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가 뭐다? 용적률이에요. 자, 내려가시면 4번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이라 되어 있죠.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의하고, 다만 건축부에서 그 기준을 완화, 강화,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데, 자, 양갈 1번에 보시면 국토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이 있죠. 위에 씁니다. 최대 기준. 자,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기준을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하살표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씁니다. 세분 기준. 자, 그 다음 하살표 도시공객 조례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씁니다. 실제 사용 기준.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3단계로 규정해놨는데, 우리가 건축 현장에 실제 쓰는 기준은 조례 기준입니다. 조례 기준. 아시겠어요? 시험에서는 대통령령 세분 기준이 있죠.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 다음 페이지 양갈래 이번에 표 찾았습니까? 자, 건폐율은 대통령령 기준이 있죠. 그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하라고 되어 있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건축 면적으로 안춘다 이 뜻이 사용할 수 있고, 2종은 50% 이하, 일반 주거지역 1, 2종은 60% 이하로 되어 있죠. 3종이 5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대지 면적의 70%를 건축 면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90%, 일반 상업지역 80%, 유통상업 80%, 근린상업 70%,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 셋 다 20%, 계획관리 40%, 생산관리, 보전관리 20%, 농림자랑경 보전지역 20%입니다. 자, 용적률도 대통령령 기준을 외워야 돼. 먼저 뒤에 큰 기준을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이하다. 즉 대지 면적의 1배까지 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 2종 전용이 150%,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 2종 일반이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 그 5가지는 50씩 늘고 있죠. 그 다음 준주거지역은 500%, 5배 쌓을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가면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1500%. 일반 상업 1300, 유통상업 1100, 근린상업이 900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4가지는 200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에는 전용 공업지역이 300, 일반 공업이 350%, 중공업이 400%, 50씩 늘고 있고, 녹지, 보전 녹지는 80%, 대지 면적 0.8배 쌓을 수 있도록,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 계획관리지역 100%, 생산관리, 보전관리 80%, 농림자랑경 보전지역 80%입니다. 외워야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는 건폐율 용적률 한 문제도 안 냈어요. 올해는 100% 논다고 봐야 돼요.
자, 옆에 가시면 건폐율 용적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건폐율 특례 규정.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80부 이하 보면서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하는데, 자, 개발진흥주구가 지정이 되면은, 자, 거기에 자연녹지 지역은 개발진흥주 지정 되죠. 자연녹지는, 자, 20% 주죠. 근데 개발진흥주가 지정되면 몇 프로 준다? 30% 줘. 자, 개발진흥주가 도시적 외적에 지정되면 건폐율을 40% 줍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40%, 자연공원은 60%, 자연친화지구는 건폐율 60%, 산업집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70%, 자,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집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원래 공업지역은 70% 주죠. 산업단지가 정되면 얼마 준다? 80%. 자, 용적률 특례 규정을 가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 보면서 다음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광태덕도 시군 조례를 따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용적률을 80% 줍니다. 개발진흥주구는 도시적 외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이 개발진흥주는 용적률을 얼마 준다? 100%. 자연공원일 때는 100% 줍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일 때는 얼마? 150% 줘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자, 앞에 있는 일반 기준 있죠? 그거 외우고 난 뒤에 외워야 돼요, 이것도. 그게 언제쯤 되느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7월달 쯤에 되면 이거 외우고 있어요. 앞에 거 다 외웠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7월달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세요. 자, 5번에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에 보시고, 6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자,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에 관한 거고, 이제 용도 지구로 갑니다. 용도 지구. 자, 1번에 의 봅시다. 용도 지구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 줄치입니다. 용도 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줄쳤어요. 자, 그걸 옆에다 끌어다 씁니다. 자,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함으로써라는 뜻이에요. 용도적 제한을 강화, 완화한 무슨 기준?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함으로써 용도적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반드시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로 해야 돼요.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2차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능률적인 도시기능 발휘를 위해서 국지적이고 부가적으로 규제다. 즉 필요할 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줄칩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는 물론 용도지구와 용도지구 간에도 중복지정해도 되죠. 자, 용도적 지정 세분의 1번 법령에 의한 지정, 대통령에 의한 세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필요하다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할 때도 다 도시군관리 결정을 해란 뜻이죠.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셋째 줄에 보면 시설보호지구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없애버리십시오. 경관지구, 보호지구, 뭐 방제지구, 그 다음에 자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자 이런 것이 세분되는 거지. 시설보호지구라는 것은 없죠 지금. 그 밑에 표해 보세요. 시설보호지구가 있습니까? 없죠. 옛날 법이에요. 그래서 시설보호지구를 없앴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도지구 종류를 배울 때는 자 용도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부족함이 생겼을 때 자 강화 완화한다 하죠. 그 강화 완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은 경관지구 봅시다.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경관지구. 경관이라는 것은 경치를 본다 이 뜻이에요.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고 형성, 만들어지는 지구를 경관지구로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자, 여기가 서울입니다. 자, 서울의 도심을 관통하는 강이 있죠. 자, 이게 한강이에요. 자, 특히 여기에 서울 도심에 자, 여기 강 주변에 용도적이 주거적이나 상업지일 건데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강의 경관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가리죠. 그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강 주변의 일정 거리 안에는 자, 이런 건물이 여기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강의 경관을 보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곳에 이걸 지정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 지역에 용도적상 주거나 상업지일 건데 여기에 강의 경관을 가릴 만한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강화, 줄인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가지 경관지구는 고급 단독주택들이 있는 전용 주거지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지정됩니다. 그래야 그 고급 주택들의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 수계라는 것은 강이나 호수를 말합니다. 수변, 물 주변을 말해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험 놓을 때 종류를 묻습니다. 세 가지 종류. 자연경관지구의 자자, 시가지경관지구의 시자, 특화경관지구의 특자 동그라미에서 자시특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 고도 이용과 그 정진을 위하여 줄칩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고도지구라는 것은 자, 건축물의 자,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할 때 쓰는 것이 고도지구입니다. 이 정도면은 건축물 높이를 일정 높이 이하짜리로 재야 되죠. 주로 10m나 8m 이하짜리 낮은 건물만 재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건축물이 2층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자, 3층 이상 되는 건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공항인데, 자, 여기에 관제탑이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죠. 자, 여기 있는 이 토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다 하면은, 자, 이런 건물이 들어간 비행기 착륙 문제 생기죠. 그 여기에 고도지구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낮은 건물만 넣는데. 자, 뭐 울산공항 주변에는 논밭인데 뭐 필요하냐?
자, 울산은 지금 현재 그렇지만은 1970년 이전에 지었던 공항들은 어느 바보가 설계했어요. 몽땅 다 대한민국 공항을 도심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에 있으니까 도심 발전이 있습니까? 없어서 다 맹겼단 말이에요. 서울의 원래 공항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63빌딩 아시죠? 그 공항 할 줄 잘해요. 거기 또 버티고 여기 중간에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서울의 도심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김포로 옮긴 거예요. 부산의 원래 공항은 수영공항입니다. 자, 지금 가보면은 거기 해운대 센텀에 100층짜리 아파트 쭉 들어가서 있죠. 그 자리가 공항 할 줄 잘해요. 공항이 버티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기미로 옮겨난 거예요. 자, 울산도 좀 있으면 저기에 울산공항도 왠기자 소리 놉니다. 좀 있으면. 자, 지금 송정주구나 호계 쪽에서 자꾸 아파트 지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저 혁신도시 뒤편에 난막한 산지 개발장구 묶어놨죠. 저기에 산단이 들어올 거예요. 산업단지가. 예. 그리고 저기에 산업단지 들어오면은 첨단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오구나. 특히 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에 배터리 공장 있죠.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거기 직원들 어디, 주택이 어디 지어야 돼요? 저 정자, 저 산 넘어 지을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울산공항 있죠? 윈이전하고 그게 신도시 들어올 겁니다. 자, 울산공항도 처음에 할 때 울산 지도 펴놔놓고 제일 중간에 탁 찍은 곳이 지금의 울산공항입니다. 행정지도 딱 보면 제일 중간에 딱 저기 있어요. 전부 다 70년 이전에 공항 설계를 다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도주구가 들어오면 도시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다 뱅이란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호지구라고 되어 있죠. 국가유산기본법 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시설물, 항만공항 대통령이 하는 시설물 말합니다.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보존할 때 쓰는 건데, 자, 봅시다. 자,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는, 국가유산, 문화재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자, 그 다음에 생태지역. 자,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또는 이런 지역을 보존하려면 건물이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되면 용도를 대폭 강화시킵니다. 건물이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아예 없어져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에 가보시면은 삼각산이 있고, 그 밑에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 밑에 뭐가 있어요? 경복궁이 있죠. 자, 이 경복궁은 문화재입니다. 이 주변에 건물이 들어오면은 이 문화재 보호 보존하는데 문제 생기죠. 이게 지정해 놨습니다. 이쪽에 가면은 도로, 여기도 도로, 주차장, 광장으로 에워싸놨어요, 이게. 아예 주위에는 건물 못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화재 같은 걸 보호 보존하겠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1960년대 사진만 보면은, 여기 경복궁에 담벼락을 벽 삼아서 집 없는 사람들이 판잣집 벽 살았죠. 밤만 되면 월당합니다, 경복궁으로. 그럼 뭐합니까, 가서? 도굴 하죠. 그 도굴된 문화재가 그래서 해외로 굉장히 많이 그때 당시에 넘어갔어요. 나라가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일본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갔고, 프랑스 같은데 이런 나라에도 많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군사정부도라가 싹 철로 다 해붙죠. 강제철로 다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 딱 강제 지정해붙죠. 그럼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럼 나라에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말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죠. 말했다가 맞아 죽는다. 예. 알딱 목소리가 나죠. 커피 한 잔 먹어야 된다 이거. 커피 한 잔 먹으면 놀아 이거. 어디로 갖고 남산 분실로 온다. 그거 많은 곳인데 맞아서. 정부가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 죽는다 하면 안 오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요. 가니까 안 그래도 그 전화 받던 아리따운 목소리가 들어가서 커피 마시자고. 커피는 안 주고 커피 드시 하죠. 완전히 죽을 때까지 패봅니다. 그래가 죽을 뿐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쭉쭉 말아가지고 저 서해 아래 바다에 있죠. 쇠뭉이 달아 던져봅니다. 아, 눈 깜짝 안 해요. 자, 그럼 나 막 살라고 발부동 치고 잘못했다 하면은 1년간 정신교육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 미쳐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자, 안 미치고 짱짱하게 버틴다. 그럼 니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니는 안 되겠고 우리 바람쉬러 안 가자. 어디로? 바닷가로 가자. 그 서해 안에 가가지고 통통배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다리에 뭐 답니까? 쇠뭉둥이 달죠. 그럼 밀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럼 뭐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가장 악랄한 독재 국가입니다. 마지막 왕조 있죠, 루이. 자, 얼마나 심하게 공포 정치를 하느냐. 뭐 하는데 뭐 좀 하면 오랍니다. 그럼 가면 뭐 합니까? 고개 내밀을 해. 어디다가? 길로틴에다가 단두대예요. 톡 잘라봅니다. 가라 이거. 수십만 명을 목을 그려쳐버려요. 조금만 말 안 들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였겠죠. 그걸 들고 일어나는 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인류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3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요즘 이거 지나가면 보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보상해 줍니다. 그만큼 여러분 여기에 기억할 거는 용도가 대폭 어떻습니까? 강화되어서 설치할 건물이 없을 정도로 강화시켰습니다. 자, 거기에 종류 세 가지가 있죠.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보존할 때 씁니다. 자, 우리 경복궁 같은 데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유지,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로서 여기서 중요시설물이라는 것은 줄칩니다. 항만, 공항, 공용시설 줄쳤습니까? 갈로 뛰어넘으시고 교정, 군사시설 5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을 합니다. 항만이나 공항이나 자, 그 다음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옆에는 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 되죠. 그 뜻이에요.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시청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보존할 때 씁니다. 창녕의 포넛 같은 데다 그렇게 하시고 칠합지구는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세요. 요쪽만 주세요. 저쪽만.